지금부터 일본의 유명 게임 캐릭터인 롱맨을 실사화한 엄청난 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을까요? 다들 정신줄 단단히 붙잡으세요. 요 근래 보기 드문 드럽게 허접하게 짝이 없는 악당은 꼬붕들을 시켜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 박사님, 그리고 이 박사님 앞에 호기롭게 나타난 한 여성은 지가 이 도시를 구하겠다고 개 쌉소리를 짓거립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멘트에 이 박사는 지금껏 세상에 공개하지 않는 희대의 기술로 그녀를 강력한 갑옷으로 둘러싼 메탈보이로 변신을 시킵니다. 변신하는 연기를 이따오로 하는 제정신이 아닌 그녀와 그녀의 연기력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박사놈. 그렇게 변신이 완료가 되었나 싶었지만 아니 이게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딴 옷을 입고 메탈보이라고 하다니 정말 기도 안 차네요. 근데 이거 일본의 유명 게임 캐릭터인 롱맨 아닌가요? 롱맨이고 나발이고 변신은 했는데 그녀의 도드라진 뱃살 꼬라지를 보자 이 박사놈은 괜시리 도시를 구한답시고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한 게 아닌가라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한편 뱃살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악당을 물리치러 남의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그녀. 그녀는 비루하기 짝이 없는 하나뿐인 무기인 록버스터를 이용해서 악당 찌끄레기들을 하나하나 물리칩니다. 근데 고작 이딴 공격하려고 변신을 한 걸까요? 아니 그보다 감독놈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영화를 이따위로 만들었을까요? 심지어 영화를 다 촬영하고 나서 지들도 뭔가 부족했는지 추가 촬영본이랍시고 옷과 헬멧의 색깔을 아예 다르게 해서 찍어버리는 놀라운 기염을 토해냅니다. 자연스럽게 추가 촬영본을 끝내고 다시 원래의 색깔로 돌아온 그녀. 어영부영 찌끄레기들을 다 무찌른 그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악당을 공격하지만 이 자식은 보기와 다르게 무척이나 강력했습니다. 심지어 장난감 드릴로 꼴배기 싫은 그녀의 뱃살 공격을 하는 이 악당놈. 그녀의 두툼한 뱃살에 큰 타격이 없자 다른 곳을 공격하는 악당놈. 그나저나 이것들은 대체 출연료를 얼마나 받길래 연기를 이따위로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녀는 주인공이었습니다. 비루하기 짝이 없는 록버스터를 이용해서 손쉽게 악당을 물리치는 그녀. 그녀는 악당이 사라지면서 남긴 유품인 메모리칩을 발견하게 되고 공짜 메모리칩이 생긴 그녀는 대박이라고 외칩니다. 자기 출연료보다 더 비싸게 보이는 장난감 메모리칩을 보고 놀라워하는 제정신이 아닌 그녀. 한편 테레비를 통해서 이 모습을 빤히 바라보고 있던 악당의 두목 아줌마는 저딴 허접한 가시나에게 자기 꼬붕이 당하자 기도 안 찬 나머지 난데없이 쳐웃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 영화는 왜 제대로 된 애들이 단 한 명도 안 나오는 걸까요? 다 웃은 이 아줌마, 아니 악당의 두목은 도톰한 똥배를 드러내며 먼 똥폼을 잡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의 메탈보이는 남은 악당들을 소탕하고자 악당의 아지트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뭔 이상한 부비 트랩이 질비해 있었죠. 난생 처음 보는 살아 움직이는 부비트랩의 공격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녀는 뱃살을 흔들어 제끼는 혼신의 연기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뱃살을 날려버리고자 난데없이 폭발을 하는 부비트랩. 하지만 그녀의 살집은 워낙 두꺼워서 아무런 데미지를 받지 않았죠. 통통한 살집으로 인해서 천하무적이 된 것 같은 그녀는 비루하기 짝이 없는 무기의 대명사인 록버스터를 이용해서 이 부비트랩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체 뭔 짓거리인지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걸로는 성에 안 찼는지 앞서 남의 건물 옥상에서 물리쳤던 그 악당에게서 얻은 메모리 칩을 장착을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더 인간이길 포기한 걸까요? 더 허접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지금까지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꿋꿋하게 리뷰하는 제가 대단한 건지 모르겠네요. 결국 지는 하는 거 하나도 없이 뱃살과 무게 하나만 믿고 깝치면서 이 부비 트랩을 다 무찌른 그녀. 그런데 이때 이 부비 트랩의 주인인 또 다른 악당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 둘은 시청자들 따윈 안중에도 없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쌈박질을 시작합니다. 이 악당이 민첩한 건지 그녀가 느려 터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몸에 다이너마이트를 붙이는 악당놈. 아무리 두꺼운 살집이 있는 그녀라고 해도 다이너마이트에는 데미지를 조금씩 받네요. 근데 메탈보이라며 이 정도면 저 옷은 그냥 천조가리 아닌가요? 심지어 이 악당놈 그녀의 빵댕이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부착을 합니다. 튼실한 살 때문에 큰 데미지를 받지 않고 앞으로 슝 발사되는 그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녀는 본인의 무기로 초필살기를 씁니다. 그녀가 초필살기를 쓰는 에너지를 모을 동안 한없이 기다려주는 착한 악당놈. 이런 거 있으면 다이너마이트를 맞지 말고 진작에나 쓸 것이지. 그렇게 착하디 착한 악당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그녀는 마지막 최종 보스인 악당 아줌마를 처치하러 갑니다. 그런데 저 아줌마는 뭐가 그리 반가운지 느닷없이 박수를 치네요. 아줌마의 비웃는 듯한 박수에 아주 그냥 꼴값으로 응대를 하는 주인공인 그녀. 하지만 이 아줌마의 반응은 시덥지 않았습니다. 아줌마가 하품을 하자 오히려 당황스러운 그녀. 사실 이 아줌마가 하품을 하면서 깝친 건 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줌마의 믿음에 부응하고자 난데없이 어디선가 날아온 깡통 로봇 하나. 이 깡통은 원적외선 세라믹으로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적된 원적외선으로 인해서 결국 폭발을 하고 마는 그녀. 이렇게 이 영화는 제작비 없이 그리고 투자자 없이 함부로 실사화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며 어처구니 없게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저 악당 아줌마는 대체 왜 나온 걸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싸 가오리!